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레오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추워지고 있는 이 날씨, 바로 11월 11일 HSK 시험 대비 예상 문제 특강을 들고 나왔습니다. 11월 11일은 저희가 이제 빼바로 데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광군지에, 네, 뭐 호레비데이 이렇게 하는데 솔로데이죠. 솔로데이, 광군지에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 11월 11일 의미 있는 날짜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본 강의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그 다음에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저희 EBS랑의 예상문제 특강 무료로 免费 송게이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쭉 거꾸로 쭉 보시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현재 실력에서 몇 점, 한 10점에서 20점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듣기 1부분 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독해 3부분 준비했는데요. 듣기 1부분은 이제 5급이요. 5급이 최근 시험의 경향이 뭐냐면 이 신 HSK가 실시된 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나름대로 이 부침이 있었는데 이 듣기만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전반적으로 그렇게 확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6급의 경우는 듣기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대신에 독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시험은 갈수록 살짝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독해 영역은 많이 어려워지고 5급에서는 듣기는 예전하고 평이한데 1년에 또 한 두세 번은 그래도 살짝 어렵게 나옵니다. 일부분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면서 주로 5급 필수어휘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필수어휘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장 암기해 주시고요. 받아쓰기는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듣는 연습을 해 주시고 어쨌건 필수어휘 잘 들어주세요. 일단 답을 많이 읽어주죠. 읽어주는 것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내용을 듣고 이해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듣기 시간에는 절대 원문을 보지 마시고 저 리우만의 이 특별한 듣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이 ABCD만 보고 계세요. ABCD만 원문을 봐버리면 여러분들 듣기가 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푸는 스킬은 일단 독해력에 있습니다. ABCD를 빠르게 읽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들릴 것인지를 먼저 유추해야 되겠죠. 자, 보면 지용첸, 지용, 네, 뭐 필수 단어 아닌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어 한 자씩 급하게 쓴다 이거죠. 돈을 갖다가 급하게 써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야오 이민, 자 필수 단어입니다. 이민하려고 한다. 동사를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로청不理想, 로청은 건물의 층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아파트에서 몇 층이 로얄층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不理想은 이상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D번은 中介出价高. 자, 중재 공司, 예, 중재는 중개업자, 즉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봐요. 중재, 시작, 중재. 예, 그래서 중개업자가 추자, 가격을 제시한 게 높다 이거죠. 중개업자가 이 제시한 가격이 높다. 이렇게 ABCD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답이 나와줘야 되고 빨리 질문을 듣고는 내가 찍은 답 맞는가 보고 문제와 문제 사이 간격에는 마킹을 하는 게 아니죠. 마킹 시간 따로 줍니다. 그 시간에는 그 다음 문제 ABCD를 보는 그런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 문장씩 들을 건데 절대로 원문을 보지 마시고 자 들어볼게요. 갑니다. 4. 你移民后这边的房子怎么办? 뭐라고 그랬죠? 你移民后这边的房子怎么办? 你移民后, 자, 첫 문장에서 답이 많이 나오니까 놓치지 말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你移民后, 여기서 일단 들린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가야 돼요. 핵심 단어가 나왔죠. 당신은, 너는 이민을 한 후에, 그래서 일단 이민하는데 이 여자가 이민하는 거죠. 주어는 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야 되겠네요. 주어는 이제 여가 되겠네요. 물론 나중에 이제 문제 자체도 들어보면 마지막으로
B번이 답이 되는데요. 사실은 문제를 듣지 않아도 답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고 가는 거죠. 일단은 들을 때는 항상 동그라미 쳐놓고 들리는 걸 다 동그라미 쳐놓으면서 내용 파악 살짝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들어볼게요. 너 이민후에 뭐라고 그랬죠? 这边的房子怎么办? 이쪽 집을 어떻게 할 거니? 怎么办?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准备卖掉， 뭐라 그래요? 准备卖掉, 准备卖掉, 准备卖掉. 예, 팔아버릴 계획이다. 准备는 준비하다도 있지만 준비하다 말고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打算의 뜻이 있죠. 그래서 准备卖掉, 네, 팔아버릴 계획이에요. 그랬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들어볼게요. 已经交给中介来处理了。 뭐라 그래요? 已经交给中介来处理了. 已经交给中介, 이미 중개업자에게 交给, 交가 뭐죠? 예, 건네주다죠.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넘긴 거죠. 넘겨서 처리하게 했다.处理. 필수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해볼까요? 处理. 그래서 已经交给中介来处理了. 예, 그리고 문제를 들어보면 女的为什么要卖房子？ 예, 여자는 왜 집을, 방즈를 팔려고 그러냐? 그래, 정답은 아까 B번 야오이민이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숫자입니다. 숫자 문제는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만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조금 어려우면 여러 개가 들립니다. 그래서 숫자 옆에 보통 숫자는 하나만 들려주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들리니까 이 메모를 살짝 해주면 되겠네요. 자, 가볼게요. 자, 원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5、今年的宣传手册还印4万册吗？ 예, 뭐라 그래요? 今年的宣传手册还印4万册吗?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못 듣죠. 宣传이 정도는 들었습니까? 今年 들어주고 듣기를 할 때는 모든 단어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듣기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들어주면 되니까 안 들린다고 쫄지 마시고 여기는 숫자 관련해서만 여기서 일단 들은 단어는 스완처마 일단 스완에 동그라미를 살짝 치면서 가면 되겠네요. 스완처냐 스완처마 그랬을 때 남자가 오케이 하면은 답이 스완이겠지만 아니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는 스완처라고 했구나. 나머지는 좀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宣传手册 일단 宣传은 필수 단어입니다. 宣传은 선전하다 홍보하다라는 단어 딱 잡히십니까?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필수 단어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살짝 걱정스러운데요. 필수 단어를 먼저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하고 시험에 임해 주셔야 돼요. 자, 누들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직 내공이 약하신 분들은 EBS랑의 누들 강의로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인 스완 처마 그랬죠. 일단 쇼처란 단어도 살짝 어렵죠.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今年的宣传手册 말 그대로 이 수첩, 책자라고 보면 돼요. 조그마한 책자죠. 손에 쥐을 수 있는 책자. 그죠? 册, 이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손에 쥘 만한 수첩을 말합니다. 手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宣传手册 하면은 홍보 책자. 홍보 소책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조그마한 책자. 홍보 소책자는 하인. 여기서 하인은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좀 더 내용 나오지만 이제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하인. 인은 예, 인쇄하냐고죠. 그래서 스완처마 이 4만 권을 인쇄합니까? 여기서 천은 양사로 쓰인 거고요. 예, 4만 권을 여전히 인쇄합니까? 그랬더니 남자 뭐라고 하냐? 去年的还剩3000多。 뭐라 그래요? 去年的还剩3000多. 일단은 去年的还剩3000多. 生자가 뭔지 알아요? 生자를 들어주면 좋지만 生자 안 들었다고 쫄지 마시고 들리는 것만 듣는 게 듣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잖아요. 去年的还剩3000多. 이 去年들을 듣고 작년의 것이 还剩3000多. 그러니까 3000 A번에 있는 3000이라는 숫자 옆에는 작년이라고 去年이라는 중국어로 메모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작년이라고 메모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께 아직 剩이 뭘까요? 예, 剩자 알면 또 이것도 필수 단어니까 剩자 알면 내공 좋으신 거죠. 남다 해볼까요? 剩 보통 이제 剩下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剩下 시작 剩下 남다. 그래서 3천여 권이 남은 거죠. 3천여가 남았다. 3천여 권이 남은 거고. 这次先印3万6吧。 뭐라 그래요? 这次先印 3万6바. 자, 여기서 또 3万 6라는 숫자 들리면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못 들을 때는 흐름을 잡아야 돼요. 4만 권 하냐? 4万은 하냐? 그랬더니
no. 작년 게 산첸이 남았으니까 그냥 쌍완리우 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둘이 흥정을 하면서 숫자 흥정하면서 마지막에 쌍완리우 이게 답이겠구나를 만약에 이런 단어들을 다 이해 못했다면 그죠? 이걸 잡아내야죠. 먼저 우선 인 쌍완리우 봐. 쌍완리우가 36,000이죠. 이걸 쌍완리우라고 해요. 쌍완리우, 스완리우 이렇게. 쌍완리우 첸 이렇게 안 읽고요. 쌍완리우라고 읽으면 36,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죠. 자, 그 다음 거 마지막 들어보면요. 不够再印。 뭐라 그래요? 부고 짜인. 부고 짜인. 뭐예요? 부고 부족하면. 그죠? 부족하면 짜인 다시 인쇄하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미리미리 보고 들어야 된다 그러죠. 두수다샤. 두수다샤. 자, 다샤는 뭐죠? 네, 빌딩. 빌딩 되겠어요. 해볼까요? 다샤. 중국 가면 큰 건물들 위에 什么什么大厦 무슨 다샤 무슨 다샤 이렇게 나오죠. 두수 다샤니까 도서 빌딩이죠. 그러니까 빌딩 전체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서 책을 파는 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나라로 치면 이제 교보문고 뭐 이런 영풍문고 같은 큰 서점은 이제 몇 층은 이제 서점이고 위에는 이제 다른 사무실도 쓰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수다샤 하고 발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联合书城,联合는 이름이고요.书城이 뭐야? 이것도 일종의 서점이죠. 이제 상하이 슈청이라고 가보면 상해에 가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점은 슈디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조그만한 서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네 서점 같은 게 슈디엔이고 사실은 이 슈청도 마찬가지로 건물 몇 층짜리를 전부 다 이거 같은 경우 상하이 슈청 같은 경우도 몇 층짜리 건물이 전부 다 이 서점인 거죠. 온통 책입니다. 다 몇 층짜리. 그러니까 일종의 성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큰 서점을 뭐라고 해요? 슈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광보电台 라디오 방송국이죠. 광보电台 해봐요. 광보电台 그러면은 라디오 방송국. 电台가 방송국이고 광보는 보통 라디오입니다. 시에 있는 광보电台고 그 다음에 두수俱乐部 두수俱乐部 예, 이거는 도서클럽, 독서클럽이 되겠네요. 독서클럽,俱乐部, 클럽. 이게 동호회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원문 보지 마시고요. 원문에 의존하면 듣기가 들잖아요. 6. 听说您出了新书。 뭐라고요? 听说您出了新书. 야, 听说 듣자니까 您出了新书. 예, 너出了新书. 신수가 뭘까요? 지금 ABCD가 다 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신수 단어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 신간이죠. 신간, 새로운 책입니다. 자, 너 신간, 새로운 책을 하나 출판했다며. 추는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출간한 거죠. 恭喜您。 공시니, 예, 축하해. 공시, 공시, 공시는 축하하다죠. 그래서 이 필수 단어입니다. 해볼까요? 공시, 공시, 공시님. 예, 이 축하한다란 많이 써요. 뭐 상대방이 뭐 취업을 했다든가 결혼한다 할 때 공시, 공시 이렇게 하죠. 恭喜恭喜. 그 다음에 谢谢。 고마워. 明天我在联合书城有个新书签售会。 明天我在联合书城 들렸죠? 다 듣지 말고 일단 ABCD 있는 걸 듣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ABCD 있는 것부터 明天我在联合书城有个新书签售会 뒤에 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그래도 쉽게 낸 거죠. 그래서 联合书城 듣고 답을 쓰면 되고 이 내일 联合书城에서 여가 신수签售会가 있다. 자, 이런 단어는 못 알아들어도 되죠. 일단 신수는 아까 새 책이라고 했죠. 신간. 그 다음에 签售会. 우리가 저자가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뭐 합니까? 뭐 해요? 뭐 해? 네, 사인하는 거죠. 네, 어떤 책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签售会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 당연히 아니죠. 들으면서 단어를 한 자씩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능력은 제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받아쓰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듣기란 내가 아는 단어를 듣는 게 듣기가 아니고요. 들으면서 단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签민 사인하는 거고 쇼는 뭘까요? 쇼 단어 빨리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다 아는 글자예요. 그래서 쇼는 여러분들 판매원이 뭐예요? 쇼호웬이잖아요. 4급 단어죠. 그래서 쇼는 팔다란 단어죠. 그러니까
내일 내가聯合시청에서 요거 신수签售 회의가 있다. 그래서 사인하고 파는 그런 모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회라고 하죠. 우리는 사인회, 저자 사인회가 있다 이거죠. 신가는 이 세 책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聯合시청은 그대로 읽어줬죠.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希望你能来。 希望你能来. 我希望你能来. 네가 올 수 있길 난 희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新书签售会在哪儿举行？ 네, 장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다 듣지 않아도 들린 게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듣기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들을 때는 원문을 최대한 보지 마시고 복습할 때 보잖아요. 어차피. 예, 그리고 평소에는 받아쓰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독해 3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해 3부분 지문이 5개 나오고 한 지문당 4문제짜리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독해가 왜 어려워져요? 바로 설명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거는 이야기 글이긴 한데요. 5개의 지문 중에서 초반에 이제 이 HSK 2010년도부터는 이야기 글이 막 4, 5개 다 나왔는데 요즘은 설명문이 거의 3, 4개 그러니까 역전을 한 거죠. 이야기 글보다는 설명문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추세를 따라서 우리가 어휘량 늘려야 되고 설명문은 이제 단어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답 찾는 거는 조금 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글은 단어 어려운 단어 나와도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내면 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글이 좀 편하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는 순간 답을 또 놓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글은 단어들이 그렇게 필수 단어만 나오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한 문제씩 푸는 거예요. 문제 있고 답 잡고 문제 있고 답 잡고 지문을 다 읽고 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당 1분이니까 한 지문당 4분에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독해 영역은 시간이 당연히 모자랍니다.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230점 이상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부터 1부분, 2부분, 3부분 나는 1부분, 2부분, 3부분이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도 풀 때 시간 안배를 잘 하시고요. 보통 이제 내공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1부분, 3부분, 2부분. 사실 1부분은 다 이게 시간이 그나마 조금 낮죠. 시간이 제 시간에 풀 수 있는데 2, 3부분이 어렵거든요. 특히 2부분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1부분, 3부분, 2부분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은 2부분에서 시간 전략 잘한다. 그럼 뭐 1, 2, 3 이 순서대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킹을 이 독해 영역은 같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한 지문 풀고 마킹하고 독해 시간은 마킹 시간을 포함해서 시간이 주어지죠. 45문제 45분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는 거죠. 실전과 같이. 일단 첫 번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만. 알겠죠? 4개 문제 미리 보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만 보고 문제 유형이 구체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A, B, C, D도 다 보지 말고 일단 문제만 잘 기억하는 거죠. 여기처럼 공스 라오바는 마이샤 나 쌍거 면바오 더 무디. 이 회사 사장님이 그 3개의 면바오를 구입한 목적이 뭔지 그러면은 이 사장님이 3개 면바오를 샀다라는 내용과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자 공스 신구러 한 회사가 새롭게 고용을 했습니다. 구자는요 고용하다죠. 쌍거 투이샤위엔 이제 투이샤위엔은 판매원 우리가 이제 4급 단어 쇼호위에는 가게에서 그냥 파는 사람들이고 투이샤위에는 보통 세일즈맨이죠. 밀면서 파는 거니까. 파는 걸 막 이렇게 민다는 것은 촉진하고 사주세요 이러니까 세일즈맨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세일즈맨 영업사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사원을 갖다가 고용을 했어요. 영업사원 투이샤오. 자, 공스 라오바는 이즈샹找机会 계속해서 뭐 하고 싶었냐면 기회를 찾아서 라이 방식입니다. 오다가 아니고요. 기회를 찾아서 뭘 하고 싶었냐? 가오허. 자, 이게 어렵죠? 필수 단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알만한 단어는 뭐죠? 가오. 가오. 이 가오 자체가 뭡니까? 이 가오시더 가오. 테스트 해보는 거죠. 허는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허자 자체에도 대조해보다는 뜻이 있죠. 물론 허는 핵폭탄할 때 핵이란 뜻이 기본 뜻이고 뭐 씨앗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조해 보는 거라서 이 카오허, 허는 어렵죠. 그래서 카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들의 업무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죠.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글의 도입 부분의 핵심 포인트고 하루는 그래서 타 사장님이죠. 타자이 면바오디엔리 이 빵가게 뭐죠? 제과점 빵가게에서 파션러 뭘 발견했냐? 싼거 면바오인데 어떤 면바오예요? 지장꼬치의 면바오를 발견했죠. 바로 문제에 나오는 그 세 개의 뭡니까? 빵이겠죠. 지장꼬치는 자 이것도 지장은 짱이죠. 곧 뭐뭐 할 것이다고 꼬치는 비슷한 엄청 나오죠. 기한이 지나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데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지장이니까. 곧 유통기한이 지나려고 하는 빵 3개를 산 거죠. 그리고는 칸저 면바오, 면바오를 바라보며 타 투란 샹다오러 이거 하오주의 이런 투란 같은 단어 아주 중요하죠. 어떤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듣기에서도 잘 들어주고 독기에서도 눈을 번쩍 뜨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타장 면바오 마이샤. 자, 명사 앞에 짱이죠. 이 명사 앞에 짱 뭐하고 같아요? 바자입니다. 바자. 뭐뭐을이죠.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빵을 샀죠. 그런 다음에 然后带回公司 가지고 와서는 对那3个推销员에게 말했죠. 我刚买的面包快过期了. 곧 기한이 도래한다. 그래서 你们试试能否把它们退掉. 너희들이 시도해봐라. 뭘? 能否는 能不能. 우리 여러분들 사급 필수 단어는 是否가 있거든요. 是不是죠. 그러니까 能否는 能不能把它们退掉. 그것들을 退掉. 환불하는 거죠. 물리는 거니까. 환불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 사장님이 왜 이 빵을 샀는지 답이 나오죠. 뭐 하려고 그럽니까? A번 직원들에게 아침으로 챙겨주려고 그런 거냐? 아니, 카오차員工 능력이죠. 아까 카오허라는 단어, 카오차 핵심 단어, 카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원 능력을 테스트해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카오허, 카오차 잡아줘야 돼요. 이것도 카오차, 카오허 전부 다 필수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어를 유추해야 돼요. 선생님 필수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필수 단어 아닌 것도 많이 나와요. 독해에서는 특히 어마어마한 단어량이 나오니까 평소에 그래서 字 학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字 학습을. 그 다음에 꾸이, 웨이난, 띠엔주. 꾸이는 고의로 일부러 웨이난, 난처하게 하다. 다 필수 단어들입니다. 띠엔주는 가게 주인이죠. 점주. 따지는 타격, 때리는 건데 이게 타격을 주다. 그러니까 정신적 타격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경쟁 상대에게 어떤 타격, 경제적 타격이든 이런 타격을 주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71번 문제 답을 여기서 찾고 그다음 바로 72번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가 대부분 순서대로 한 단락에 한 문제, 이게 출제 기본 원칙이고 이제 순서대로 안 풀리는 문제도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건 한 문제씩 풀어 나가면서 답을 찾는 게 빠른 지름길이죠. 대부분 그렇게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72번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문제니까 문제만 기억하고 ABCD 보지 않습니다. 이 스킬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 누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누들 강의를 혹시라도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6급 할 때 꼭 들으세요. 자, 不给前两个退销员退货. 이 뿌가 부정하는 거는 여기 있는 동사 退货죠. 환불이 돼. 물건을 물리는 거니까 환불이죠. 앞에 두 사람의 투이샤원에게 투이호를 안 시키느냐. 왜 그러니까 환불을 안 해줬냐 이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3명의 영업사원 나오는데 주인공 누구예요? 세 번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스토리 너무 뻔해. 너무 많이 나와. 제가 이게 누들 강에서 다 정리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주인공은 누구이다? 세 번째 사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게서 문제 하나 내고 주인공에서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주제 나오고 뭐 이런 류의 문제 뻔한 스타일. 이건 뻔한 스타일. 뻔한 스타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ABCD 선택지를 보지 말고 그냥 갑니다. 이것만 봐야 되겠죠. 72번 문제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읽어가요. 1시간 후에 3명의 이제 영업사원이 돌아왔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面包的包装袋上 그러니까 포장 봉투죠. 따이는 봉투죠. 그 빵의 포장 봉투에 清楚的印着 아주 뚜렷하게 인쇄가 돼 있어요. 뭐라고? 那家商店的名字. 그 상점의 이름이 거기 샀다 이거죠. 而且 게다가 我反复向店主 내가 반복해서 점주에게 주인에게 가게 주인에게 解释 뭐예요? 설명하다 해명하다 이거죠. 설명해 준 거예요. 뭐라고? 是您早上买的.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사장님한테 말하는 거니까 보고하는 거니까. 당신 즉 사장님이 아침에 여기서 산 거다. 그거 환불해 주시오. 하지만 店主却因뭐 때문에? 因我没有购买凭证. 뭐가 없는 거야? 구매凭证이 없다. 당연히凭证 필수단은 아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꼬마이凭证, 이凭证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추해야죠. 단어를 유추하는 방법은 쯔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과 문맥, 일단 문맥이 제일 중요하죠. 문맥상 구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수증이죠. 빙정은 증빙이죠. 빙은 원래는 믿다,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정이 증명이니까 증명에 기대는 거, 즉 영수증 같은 거, 증빙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물건 살 때 항상 환불하고 싶으시면 영수증 지참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안 해줘도 없어도 되죠. 가서 뭐 뻔히 네 회사 거고 이게 다 아는데 일부러 소비자들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서 예 제가 영수증 잃어버렸는데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stupid.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통이 투이. 그래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바로 이 점주가 왜 환불 안 해준 게 앞에 두 사람한테 일단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도 이어서 말합니다. 我和你遇到的情况一样所以我只能放弃了. 그러니까 내가 너랑 만난 상황이 똑같아.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꼬우 빙정이 없다라고 했죠. 일단은 그들의 태도가 나빴다. 의리 나빴다. 좀 필수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面包非 非는 뭡니까? 아니다. 不是죠. 그래서 店内商品 이 가게 내에 있는 상품이 아니다. 기죠. 이거 아니고 报账已经拆封了. 자, 차이는 필수 단어죠. 拆封, 펑은 이제 여러분들 봉투 같은 거니까 개봉했다. 차이가 뜯다, 분해하다죠. 그래서 拆封 시작. 拆封.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유추해 줘야 돼. 차이는 알고 있어야 돼. 필수 단어니까. 그래서 拆封 하면은 개봉하다, 봉투를 뜯었다 이거죠. 그래서 안 해냐? 아니고 他们没有购物票据.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는 빙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票据. 이 표지가 바로 영수증이죠. 표로 증거하는 거니까. 그게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D번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또 72번 풀고 나면 이제 73번 문제를 또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73번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A, B, C, D는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투이샤워는 어떻게 했냐? A, B, C, D 보지 말고 선택지 보지 말고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영업사원 주인공이죠. 이 사람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第三个推销을 말합니다. 因为你们已经去过了. 이미 너희들이 갔었다. 그래서 所以 어떻게 했냐? 땅什么什么时죠. 땅이 이제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시간을 나타내죠. 전치사로. 그래서 店主看到我手里的面包时, 점주가 내 손에 있는 빵을 딱 보고는 쟤 또 왔네. 还未等, 이 말은 还没有等이죠. 기다리지 않고, 그 말은 미처 못 마기도 전에 시간적인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我开口, 그리고 여기는 찌우죠. 이 삐에는 뭡니까? 찌우입니다. 부사. 이 삐엔도 이제 찌우 대신에 서면에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찌우 까오스워 퇴해버려. 환불 안 돼, 환불 안 돼. 이제 빡 두고 가니까 딱 보니까 주인이 쟤 또 왔네. 그 환불 안 돼, 환불 안 돼. 미리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응? 우나이지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어쩔 수 없이. 我在面包里转了一圈. 한 바퀴 돌았다. 한 번 이렇게 쫙 돈 거죠. 转了一圈. 시작. 转了一圈.圈이 이제 원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 看到一瓶果酱的价格. 看到는 본 거죠. 뭘 봤냐? 이果酱. 모르면 그냥 그림 맞추기 하는 거예요. 果酱이 잼.
딸기 잼 이런 잼 있죠. 그래서 이 구어장의 가격이 正好 마침 和面包的一样 이 면바오의 것과 가격과 똑같더라. 이걸 본 거죠. 그래서 就跟店主에게 말했습니다. 我不是来退面包的. 저는요 이 면바오를退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면바오 退한 게 온 게 아니고 只是想用它换一瓶果酱. 그것을 이용해서 뭘로 바꾸고 싶었다? 이 구어장으로 바꾸고 싶었다. 여러분들 이 환이라는 바꾸다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는 뭐뭇을 바꾸다도 되지만 뭐뭐으로 바꾸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어장으로 바꾸고 싶었다. 바꾸고 싶습니다. 我特别喜欢这种果酱. 제가 이런 잼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店主愣了一下后, 당연히 이 단어도 좀 어렵습니다. 愣. 다운 받으면은 자료 다운 받으면 단어 있으니까 독해는 단어를 옆에 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렁은 뭐요? 잠깐 이렇게 넋을 잃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미처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와요 상대방이. 그러더니 竟然 뜻밖에도 答应了. 答应 비슷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승낙하다, 허락하다 이거죠. 答应 시작. 答应 이거 성조 조심해야 돼요. 따는 이성인데 여기서 일성으로 이렇게 해봐요. 答应 그래서 我带了一瓶果酱回来. 제가 이 구어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에게 치우주를 했다. 도움을 구하다, 도움을 청하다 해봐요. 치우주. 그 다음에 和店主吵架 말다툼을 했습니까? 아니죠. 拿面包换果酱 답이죠. 이 빵을 가지고서 이 잼으로 바꿨죠. 掏钱再买一个面包. 掏钱 돈을 꺼내서 해봐요. 掏钱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를 타오라고 해요. 이게 안에서 꺼내는 거. 근데 이제 돈을 꺼내다라는 표현을 쓰죠. 돈을 꺼내서 다시 빵을 샀냐? 그건 아니고요. 정답은 10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最后一段主要想告诉我们什么道理? 결국은 문제는 이렇게 됐지만 마지막 단락, 즉 이야기글의 마지막 단락은 주제죠. 주제. 이 세 번째 영업사원의 행동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제가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눈치챈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읽어주셔.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 라오바는 당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죠. 뭐 하기로? 奖励第三个推销员. 奖励는 장려하다, 상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영업사원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고, 并对另外누구에게 对另外两个推销员 말했죠. 想要做好推销工作. 이 세일즈 업무, 영업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必须能转变思路. 자, 답에는 转换思路가 나와있죠. 같은 뜻이죠. 사고의 길을 전환해라, 바꿔라 이거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세일즈의 기본이죠. 이걸만 보면 돼요. 그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어려워요. 이런 거 모른다고 쫄지 마시고. 시시는 시기적절하게, 시간이 적합하다니 시기적절하게 차용하는 거죠. 쓴다 이거요. 채택한다, 쓰다. 위회의技巧. 위회, 우회하는 건데요. 이 돌아가는 기교 테크닉을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你们三个当中只有他做到了. 오직 쟤만이 했다. 세 번째 사람이죠. 걔만이 해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A번 要学会转换思路. 아까 转变思路같은 말이고요. B번은 过程, 과정이 성적보다 의미가 크냐. 우리 이제 그런 거 중요하죠.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답은 나왔으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보지 않아도 돼요. 정신是销售的核心. 정신. 자, 이 단어도 많이 나오죠. 신용이죠. 신용. 해봐요. 정신. 그래서 신용은 판매의 핵심이다.核心, 핵심. 아까 카오허 할 때 허자죠. 핵이죠. 핵. 그 다음에 要利用自己的优势. 자신의 강점, 우세함을 이용해야 된다. 优势 엄청 나옵니다. 해봐요. 优势, 우세함, 강점, 장점이죠. 알겠죠? 남들보다 뛰어난 거, 이런 거, 优势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정답은 A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요. 당연히 모자란다 했죠. 5급은요. 독해 영역 시간 제때 못 풉니다. 그래서 풀면서 60%의 확률을 가지고 답을 찍으면서 가야지 100%막 다 맞춰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문제집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이게 문제 푸는 게 답 찾는 연습 좀 하려고 합니다. 라는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문제 백날 많이 풀어봐야 소용없다. 일단 내공이 쫙 깔려줘야 되는데 그 내공을 까는 방법은 바로 이 10번 읽기입니다. 일단 단어 외우고 지문, 똑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10번씩 읽으면 뭐가 좋냐? 바로 전체 글의 흐름이 잡히면서 또한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속독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봐도 여러분들 빨라지는 거예요. 문제답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이미 본인이 230점, 40점 그래서 막 가지고 있고 정말 260, 70을 위해서 내가 한번 고득점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배운 지문을 계속 읽어주시는 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아직 선생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안 남았어도 10번 읽기는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킨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10번씩 읽어야 great, 알겠죠? great 합니다. 자, 중고 시간에 점빵! 그래요. 점빵 해줄게요. 점빵. 요즘 유행하는 stupid은 샤과 그리고 점빵. great, 점빵. 자, 여러분들 祝大家取得好成绩 11월 11일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고 누들 EBS랑의 누들 HSK 6급으로 오시면 잘만합니다. 6급은요 정말 이 스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빠른 합격의 길을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6급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